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에 대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공격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야당 대표는 이 무도한 좌파 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 정권에 대한 모든 반대 세력, 비판 세력, 저항 세력의 강력한 구심점이 되어야 됩니다. 김대중 정권 때 이회창 총재가 그런 역할을 했고, 노무현 좌파 정권 때 박근혜 대표가 그런 깃발을 들었습니다. 한국당 대표는 단순한 한국당 그 일개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이 나라의 나라 망치기를 걱정하는 많은 애국 세력의 선봉장이요 구심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의 투쟁은 강력해야 되며 파급력이 널리 퍼져야 되고, 그리고 파괴력이 이 좌파 정권의 심장을 때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야당 대표는 투쟁의 장풍을 날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방법이 너무 전통적이고 재래식이며, 그리고 그 파괴력이 지금 이 시대 상황에서 필요한 정도를 못 미치고 있습니다. 방법도 바꿔야 되고, 그 내용과 그리고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을 찔러대는 칼날을 더욱더 날카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황교안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독수리의 발톱과 사자의 이빨입니다. 점잖은 선비의 단아한 붓글씨가 아닙니다. 발톱과 이빨. 황교안 대표가 찔러야 되는 문재인의 급소를 제가 대표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25를 내전으로 규정을 했던 스웨덴 의회 연설. 내전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남과 북이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뤘다, 이런 표현을 씀으로써 사실상 내전으로 규정을 한 겁니다. 이것은 한국의 현대사의 근간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역사의 도발입니다. 이런 일이 터질 때는 물론 이제 이런 문제, 예를 들어서 6.25의 남침을 부정을 했다, 또는 김원봉이 문제, 북한 어선의 무방비 귀순 문제, 남북 군사 합의서 문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통틀어서 어저께 고위당직자 중진회의 연석회의 같은 데서 총체적으로 나열을 해서 비판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식의 방법으로는 국민에게 어떤 이 감동과 이런 문재인 좌파 정권이 얼마나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가를 실감 있게 전달을 하는 데에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개별적인 사건이 터졌을 때 중요한 것만, 그러니까 잽을 여러 개 날릴 게 아니라 몇 가지 중요한 KO 펀치를 날린다는 생각으로 중요한 사건이 터졌을 때 그것을 극대화해서 비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6.25를 내전으로 규정을 했다. 그렇다면 지금 황교안 대표는 하나는 원 트랙으로는 민생 현장 방문 행보를 계속하고, 또 다른 원 트랙으로는 사안이 터졌을 때마다 그때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거나 아니면 어저께 회의처럼 회의에서 발언하는 이 투 트랙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때 이 민생 행보가 필요한 것은 뭐 하더라도 이런 중요한 사건이 터졌을 때는 과감하게 모든 것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원봉 망언을 했던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가서 현장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한국전쟁 때 공산주의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산화한 그런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현장에서 그 묘비석 바로 앞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그래서 내전, 김원봉, 손영우 이런 문제를 통틀어서 이 문재인의 뇌리 속에 있는 공산주의 이념의 문제를 신랄하고 강력하게 비판을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이벤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북한 어선, 군의 거짓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황교안 대표는 지적을 했습니다. 어선이 아니라 간첩선이라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 물론 옳은 얘기고 올바른 지적입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이 군이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거짓말들을 했으며 통일부가 또 어떻게 국민을 속였는지 이런 것을 현장감 있게 생생하게 뭔가 할 수 있는 이것을 자바체에서 군사 합의서 문제, 과연 이 해상 경계상에서 좀 더 이런 것들을 탐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없었는가? 한국당 내에 국방안보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외부에 예를 들어서 바깥에 있는 이 대수장,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 이런 대수장과 연합을 해서 이래서 합동으로 뭔가 중요한 국민들의 시선을 확 끌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런 문제를 크게 부각시켜야 된다. 이런 것도 한국당이 깊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황교안 대표 재래식이고 전통적인 방법에 의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태가 비상시국인 만큼 방법도 특별해야 되고 또 전달 방법도 비상적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 예를 들어서 원자력 생태계의 붕괴. 드디어 각종 우려했던 폐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발전, 이 기밀이 외국에 유출이 되고 지금 저 원자력 생태 이 창원의 두산중공업을 포함한 많은 이 관련 하청업체, 협력업체들이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원자력 전공 학생들의 미래가 절망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환경운동가가 공개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은 미신에 기반을 둔 일종의 이념 투쟁이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예를 들자면 새로운 방법, 신한울 3호기, 4호기, 문재인 정권이 없애기로 한 새로운 원전 건설 6기 중에서 이미 공정이 10%는 진행이 된 울진의 신한울 3호기, 4호기만 이라도 공사를 재개를 하면 원자력 생태계를 그래도 유지할 수는 있다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기 위해서 원자력 산업의 정말 이제 절박한 상황에 빠진 그런 관계자들 또는 이런 이 탈원전을 비판을 하는 세계적인 전문가들 또는 하여튼 어쨌거나 이런 이 신한울 3호기, 4호기 원자력 문제를 집중적으로 국민의 뇌리에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민노총의 폭력 비상사태. 이것은 황교안 대표에게 더욱더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더 중요한 사안입니다. 왜냐? 황교안 대표는 검사 출신이며 또 검사 중에서 공안검사, 공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공산주의자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만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임수경이를 북한에 밀입시켰던 임종석이를 수사를 했던 황교안 대표. 그러나 임종석, 임수경 문제 이런 것만이 공안이 아닙니다. 공안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공안은 퍼블릭 시큐리티, 법과 질서. 그래서 법과 질서를 위해 하는 사범은 대표적으로 대규모의 노조 폭력이라든가 또는 학생들의 집단적인 시위 폭력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공안 사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는 미스터 법질서 이런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강력하게 각인하기 위해서 지난 민노총의 울산 사태를 포함한 민노총의 국회 앞 폭력, 각종 민노총 폭력으로부터 벌어지는 비상사태를 집중적으로 이 자바체에서 정면으로 이것을 비판하고 투쟁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미스터 법질서의 결결인 투쟁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제조업 4강의 헛수로라든가 일곱 번째, 청와대의 잦은 국빈놀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조업 4강, 탈원전으로 해서 대표적인 제조업인 원자력 산업을 저런 식으로 때려 부수면서 무슨 2030년에 제조업 4강이 되려고 하느냐.
이것은 정말이지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헛소리다. 표현은 다르게 하더라도 얼마나 제조업에 대해서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했는가. 반기업 정서, 대기업에 대한 끊임없는 수사와 이 강압적인 압수수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조업의 해외 투자, 그러니까 제조업이 외국으로 달아나는 것이 이 문재인 좌파 정권에 들어서 기록적으로 급증을 하고 있고, 제조업의 수출, 투자, 고용, 가동률, 이것이 전반적으로 내려앉고, 이 고용자 통계를 낼 때만 30대, 40대 제조업이 수만 명씩 가라앉고, 이런 것들, 말로는 제조업을 외치면서 실질적인 행동으로는 반제조업 행보를 보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급소를 찔러대야 되는 것입니다. 국빈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많은 백성이 도탄에 빠져 있고, 한반도 주변 외교는 완전히 낙제점이고 망국지교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올해만 들어서 9번 국빈 방문을 하는 이런 문제도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켜서 독수리의 발톱과 사자의 이빨로 물어뜯어야 되는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안정적인 리더십으로 많은 또 당을 안정시켰고, 또 적지 않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에 대한 온 국민의 분노와 투쟁을 이끄는 구심점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발톱과 이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